컴퓨터 하드웨어의 작동 원리를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입력장치, 키보드나 마우스를 통해서 데이터가 들어가면요. 안에서 뭔가 막 처리가 돼서 모니터나 프린터로 결과가 아웃풋돼서 나오죠. 그런데 이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 본체예요. 그럼 본체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프로세서라는 거와 메모리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기억 장치라는 게 들어가 있고요. 프로세서라는 게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컴퓨터라는 거는 컴퓨터한다. 계산하는 장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거의 핵심이 바로 요겁니다. 이게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트랜지스터의 집합인 칩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 칩의 이름을 만들어서 한 게 뭐죠? 펜티엄. 인텔에서 만든 펜티엄 프로세서. 그게 이 칩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상표 이름이죠. 펜티엄이라는 거는 상표 이름으로 하는 거고요. 이 프로세서는 계산을 주로 하게 되죠. 그럼 계산한 내용을 어딘가에다가 정보를 저장해놔야 되잖아요. 말하자면 우리가 수학 계산하는데 옆에다가 막 머릿속으로 우리는 암산을 하지만 암산이 모자랄 때가 있죠. 그럼 옆에다가 막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막 씁니다. 옆에다가. 그걸 우리가 메모리라고 부르죠. 램. 보통은 우리가 돌릴 때 2기가, 4기가, 8기가 이런 메모리를 지금 붙여서 쓰고 있죠. 걔는 뭐냐면 용량이 프로세서랑 연동해서 쓰는 거예요. 이 메모리는 뭘로 만들어져 있어요? 플래시 메모리. 아까 전에 봤던 트랜지스터의 개념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르죠, 속도가. 근데 보조기억 장치는 그거를 영구적으로 보존을 해야 되니까 하드디스크 기억 장치, 아까 전에 봤던 이런 방식에 의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런 메모리는 전원이 끊어지면 다 날아가요. 없어지는 거죠. 없어져요. 전원이 공급될 때만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그 전원이 공급이 유지가 안 돼도 데이터를 계속 저장할 수 있도록 기술이 개발돼서 그 메모리를 지금 이 트랜지스터 메모리 칩을 우리 저장 장치처럼 쓰는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USB랑 SSD 이런 개념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보조기억 장치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세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막 한글을 입력을 하다 보면은 갑자기 막 입력하다가 전원이 나가면은 이제 멈춰버리죠. 그래서 전원을 껐다 키면 그동안에 저장됐던 거 다 날아가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메모리에만 저장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장 버튼을 눌러야 하지만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보조기억 장치에다가 저장을 하게 되는 개념이거든요. 대신에 메모리는 속도가 빨라요.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속도가 빠르지만 비싸고 하드디스크는 속도가 싸지만 느리고 이런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막 작동을 하다가 넘어갑시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머리 아프니까 자, 이렇게 보시고 자, 여기까지가 하드웨어 플랫폼이라면 이제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본 것처럼 이 하드디스크는 프로세스 메모리 이거에 의해서 막 작동을 하게 되는 건데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면 컴퓨터 본체로 작동을 해요. 컴퓨터는 0과 1의 조합이죠. 기계어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0과 1, 비트로만 인식을 하죠. 그럼 그 비트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우리가 컴퓨터한테 어떤 명령을 직접 내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중간 단계에서 이 하드웨어 본체를 컨트롤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 컨트롤하는 프로그래밍을 우리가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운영체제 또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윈도우즈 10, 8 뭐 이런 것들 그게 윈도우즈 운영체제예요. 즉 뭐냐면 컴퓨터 하드웨어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사용자가 여러분들 윈도우즈 XP만 깔려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왜냐면 컴퓨터 하드웨어를 통제하는 기능만 있으니까 뭘 못하잖아요. 근데 그 위에다가 뭘 까느냐? 응용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깔죠. 그래서 워드를 치고 싶으면 워드, 한글 이런 걸 깔고 게임하고 싶으면 게임을 깔고 그러면 실제로는 사용자가 이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뭔가 막 작업을 하고 게임도 하고 뭐 타이핑도 치고 엑셀 돌리고 하면 그 응용 프로그램이 운영체제한테다가 입력을 이제 명령을 내리죠. 다시. 그럼 얘가 실제로는 하드웨어를 컨트롤해서 그 작업을 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영체제가 없는 컴퓨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라는 게 어떻게 생겼느냐 이런 거예요. 컴퓨터는 0과 1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는 어떻게 코드를 만들었냐면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기계어 코드. 옛날에 초창기 때 메인프레임 시대 뭐 이럴 때 그럴 때는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공 카드라는 게 있어요. 그때 봤죠? 천공 카드를 뚫어가지고 0과 1을 오려내가지고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이거를 컴퓨터한테 이게 명령 내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못하겠죠? 그래서 조금 나와진 게 이제 여러분들 PC 세대에서 올라와서 개발되어 있는 게 어셈블리어. 이런 언어. 이것도 잘 모르겠죠? 약자로 써놔가지고. 그래서 이거보다는 이제 이렇게 올라와 있죠. 이렇게 해서 그나마 조금 알아보기 쉽게끔 언어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언어입니다. 그 다음에 4세대 언어, 5세대 언어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들, 이제 그런 건데요. 이런 코드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봤던 이 코드가 뭐냐면 이게 자바 프로그램 코드예요. 이렇게 돼 있는. 요즘 코드입니다. 이게 옛날 코드고요. 요즘 코드예요. 거의 영어로 막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코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치는 언어랑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죠. 이런 코드들이. 그래서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 이제 크롬이라든가 아니면은 익스플로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웹 서버에 접속을 하게 되면 이 웹 서버는 데이터베이스 서버라는 곳에다가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수강 신청을 한다. 그러면 처음에 우리 학사 인트라넷에 접속을 하죠. 그게 이 웹 서버입니다. 이 웹 서버에서 JSP나 ASP, PHP 이런 언어들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요. 프로그램을 코딩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자바 프로그래밍, 웹 프로그래밍 이런 개념들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혹시 나는 우리가 그 빅데이터 쪽으로 가고 싶은데 빅데이터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분석하는 쪽이 있고 그걸 활용하는 경영 파트 쪽이 있고 그걸 실질적으로 시스템에다 구축 운영하는 게 있다 그랬어요. 이 세 가지 중에서 밑에서 시스템적으로 구축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런 언어를 배워서 이제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툴을 깔고 움직이게 하는 그런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관심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우리가 올라가면 우리가 2학기 때 소프트웨어 하는 것도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객체지향 언어,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이제 R 프로그래밍 언어도 있고요. 다양한 언어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배워나가면서 이제 이런 걸 배워나가는 겁니다.